뉴저지 트랜짓 열차 기관사들이 당국과 끝내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 25개 대도시 지부요원 2,000명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중점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폐지 문제와 관련 15일 구두 심리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관련 사기 의혹으로 연방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기관사들과 당국이 끝내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관사 460명은 16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35만 명의 통근자들이 대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크리스 콜루리 뉴저지 트랜짓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 동안 기관사 노조와 새로운 근로 계약 협상을 타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과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콜루리 회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공사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뉴저지 트랜짓은 45년 만에 재정적 안전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당국의 재정 악화를 담보로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머피 주지사와 콜루리 회장은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며 노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방수사국 25개 대도시 지부요원 2,000명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중점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들어 FBI 연방수사국 55개 지부 가운데 25개 대도시 지부요원들에게 이민 단속에 전담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고 NBC 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 25대 대도시 FBI 필드 오피스 소속 요원들의 45%나 되는 2,000명이 이제 범죄 수사나 반테러, 방첩 활동에서 벗어나 이민 단속을 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FBI 이민 단속 전담 요원들은 특히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중점 추적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 FBI는 필드 오피스에서 1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900명, 워싱턴 DC 700여 명, 로스앤젤레스 450여 명, 시카고 300명, 마이애미가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인 불법 체류자 17만 명 중 대부분은 합법 비자를 갖고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 앉은 오버스테이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3,000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 가운데 대략 절반은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 앉은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민 단속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겟이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15일 구두 심리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구가 아니라며 휴가 온 외국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방법원이 뉴욕주 등 22개 주가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지난 3월 13일 연방지방법원 명령에 반발, 대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대법원이 원피고 양측을 불러 구두 심리를 펼쳤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소송 원고인 22개 주 외에도
미 전역에서 이 명령에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인 22개 주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과연 지방법원 판사 한 명이 내린 명령이 미 전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뉘앙스의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소송 원고인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22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이 계속 인정되고 나머지 28개 주 등에서는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 적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한 난감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다시 한번 출생시민권이 일부 외국인들에 대해 악용되고 있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시내 주요 해수욕장들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이날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총 8곳으로 퀸즈 라커웨이 비치,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브라이튼 비치, 맨해튼 비치, 스태튼 아일랜드 세다 그로브 비치, 미드랜드 비치, 사우스 비치, 올프스 폰드 비치, 그리고 브롱스 오차드 비치 등입니다. 해수욕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객들에게는 무료 자외선 차단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단 일부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특정 구간에서 해수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9월 8일까지입니다. 한편 뉴욕 시내 공공 야외 수영장은 6월 27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관련 사기 의혹으로 연방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형사국의 의료사기 부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법무부 조사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메디케어 사업 부문 사업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살 이상 시니어와 일부 중증 질환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료사기 부서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불금을 높일 수 있는 리베이트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난 14일 실적 발표와 함께 앤드루 위티 회장이 전격 사임하고 회사 측의 의료 비용 상승을 이유로 2025년도 실적 전망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18% 급락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47% 하락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직 연방수사국 국장이 해변에서 찍어 공유한 86-47 모양의 조개 껍데기 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선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불명예 퇴진한 코미 전 FBI 국장이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선동했다며 DHS와 비밀경호국이 이 협박을 수사 중이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FBI 국장을 지냈으며 법령으로 정해진 임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트럼프 집권 1기에 면직됐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개 껍질들이 86-47이라는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올리고 해변 산책로에서 본 멋진 조개 배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선동 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는 86이 내쫓다, 제거하다,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다 등을 의미하는 속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47은 제45대 대통령을 지냈고 현재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제임스 블레어, 테일러 구도위치 등은 코미의 게시물이 트럼프 암살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숫자들을 폭력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며 자신은 일체의 폭력에 반대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내렸다고 다시 글을 올리며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상업 거래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양국 간 AI 협력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AI 합의에는 미국 기술의 전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술의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현재 사실상 미국의 수출 금지 품목인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 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대한 반대 근무로 미국의 대규모 AI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부다비에는 5기가와트 용량의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인공지능 캠퍼스가 건립되며, 이는 UAE와 미국 기업이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보잉으로부터 보잉 787 및 777X 항공기 28대를 145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으며, 오클라호마의 알루미늄 재련소 프로젝트에도 4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회담이 열리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방문, 극적인 휴전 장면을 연출하려 했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빠진 이번 회담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내가 푸틴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휴전 협상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욕심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90일 휴전에 돌입했으나, 앞으로도 관세는 30% 수준으로 예전보다 크게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투자은행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 전망치 중간값이 30%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관세율 30%를 유지하면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 70%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6개월 뒤 관세율이 30%보다 높을 것으로 본 응답자가 7명, 30%보다 낮을 것으로 본 응답자가 6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관세율 전망치 최고값은 65%에 달했고, 최저값은 10%였습니다. 기간별로는 1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의 관세율 전망치 중간값이 모두 30%였고, 최종적 무역 합의 이후에 관세율 중간값은 20%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미중 무역 합의가 실질적인 합의가 아니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피상적 합의라며, 아마도 내년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무역전쟁 때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평균 12%임을 감안하면 30%는 이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고율 관세에 따른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중 간의 90일 관세전쟁 휴전이 끝나기 전에 하나라도 많은 중국 상품을 수입하려는 미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상 운송비가 1.5배 폭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해운 컨설팅 업체는 이번 주 중국 미국 간 해상 운송 요금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전주보다 16%에서 19% 올랐으며, 앞으로 열흘 내에 5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운송비는 3,136달러로 일주일 만에 16% 올랐고,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중국 상하이에서 뉴욕까지의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운송비는 전주보다 19% 오른 4,3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운송비가 더 올라서 코로나19 당시처럼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2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일부 해운 회사들은 앞으로 열흘 안에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운송료가 20피트짜리 기준으로 3,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번 주 대비 1.5배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해상 운송비가 폭등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90일 관세유예가 끝나는 8월 10일 이전에 최대한 많은 중국 상품을 들여오기 위해 주문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마존닷컴이나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통상 7월부터 10월까지 주문하는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상품을 3개월이나 빨리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 수요는 폭증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선 등 공급은 한정돼 있어 화물선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경제 환경이 변했으며 지금 공급 충격의 시기에 진입했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15일 경제 컨퍼런스에서 2020년 이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연준은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5년 전 현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확정했으며 올해 들어 새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파월 회장은 팬데믹 이후 미국의 실질금리가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2010년대보다 향후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말한 2010년대란 중국의 저가 상품 공급 등으로 인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1%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를 말합니다. 반면 팬데믹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발생,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앞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고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우리는 더 자주 그리고 잠재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 충격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중앙은행에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충격의 시기란 수요의 공급이 부응하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공급 부족의 원인인 관세 상승에 따른 수입 축소 등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오젬픽 등으로 단백질 소비가 늘면서 육류 업체들이 매출 증가에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육류 공급업체 JBS 최고 경영자는 어제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서 이른바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다이어트 약을 먹는 사람들이 식단에 단백질을 더 많이 추가함에 따라 닭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LP-1 계열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는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등이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BS 최고 경영자는 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사람들이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다이어트 약의 식욕 억제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반적인 식료품 섭취를 줄이면서 식품 및 음료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식품 및 음료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예상치 못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공 업체인 다노는 비만 치료 열풍으로 인해 미국에서 고단백 저칼로리 요거트 수요가 급증했고 JBS 등 육류 업체들도 닭고기 수요 증가로 수익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뚜기가 미주 시장 영업 확대를 위해서 미주법인 오뚜기 아메리카 홀딩스에 4천만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가 40년 넘게 운행된 낡은 열차를 2031년까지 모두 새 열차로 교체하기 위한 총 27억 3,3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노동부는 4월 생산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8만 1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9천 건 늘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도서관이 약 80년 전 단돈 27달러에 들여온 마그나 카르타 가품이 사실 725년 전 영국 왕이 서명한 진품이며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5년간 가장 적은 8만 391명으로 전년 대비 약 27% 감소했으며 펜타닐 복용에 따른 사망자도 전년 대비 37%나 감소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뉴욕시 세입자들은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관 체인 AMC가 팬데믹과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 등으로 침체된 극장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7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영화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7분, 해지는 시간은 8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욱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